상대는 이걸 캡처하고 녹취해서 여러분 인생을 박살내기 위한 그런 무기로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다 보면요, 요즘의 성범죄 사건은 주로 원나잇 또는 원나잇에 준할 정도의 캐주얼한 만남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루트도 다양합니다. 클럽이나 헌팅을 통해서 만나는 분들, 요즘 유행하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는 분들, 심지어는 지인 소개로 만난 사이에서도 원나잇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설렜던 기억이 바로 다음날 혹은 얼마 안 가서 지옥 같은 기억으로 바뀐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분명히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합의하에 모텔로 또는 둘 중 한 명의 집으로 가서 이뤄진 일인데, 바로 다음날 상대 여성분이 너 어제 왜 사과 안 해? 나 너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여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대체 이거 무슨 상이야? 왜 내가 여기 있었고 몸은 왜 이래? 내가 분명히 싫다고 한 거 기억 안 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오늘 제가 영상 말미에 어떻게 답장을 하는 게 정답인지 여기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정말 관련 경험이 없는 99%의 남자분들은 우선 당황스럽기도 하고 겁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상대를 달래서 상황을 해결하고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미안해, 나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진정 좀 하고 우리 얘기 좀 하자. 미안해,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이렇게 일단 미안해 부터 깔고 갑니다. 종종 기억이 안 난다는 말까지 곁들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과를 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실제로 그날 밤 성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 목숨줄을 이제 상대 여성분 손에 이렇게 쥐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다음날 또는 얼마 안 가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항의성 발언을 하는 경우는요, 10중 8구는 고소를 하기 위한 증거 수집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관련된 팁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 남성한테서 사과하는 문자나 전화 녹취를 받아내서 이걸 제출하면 강력한 혐의 인정의 증거가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새 조금씩 성범죄 무고에 대한 인식도 생기기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요, 아직까지는 이런 관련 사안에서 남성들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고 수사기관의 인식도 사실상 유죄 추정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거죠. 피해자가 어디 술집 여자도 아니고 멀쩡한 직장인, 대학생인데 만난 지 몇 시간도 안 된 사람과 성관계를 하려고 했겠어? 보니까 남자가 여자 술 만땅 먹여서 인사불성 만들어갖고 한 거구만. CCTV 보니까 여자가 좀 취한 것 같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수사관들이 정말 많으시고, 심지어는 아니 여자가 합의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멀쩡한 사람인데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귀찮게 이런 고소까지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사과한 문자나 통화 녹취까지 제출된다, 이건 아주 강력한 유죄의 증거로 활용되어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수사기관에서 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져요. 오히려 이런 사과 문자나 녹취가 한번 제출되면 그걸 해명하는데 본안 자체를 설명하는 것만큼의 노력이 들어가고 사건 난이도가 급상승돼 버리는 거죠. 요새는 성범죄 사건과 관련한 사법기관의 분위기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무난하게 때려버리는 추세인데, 여기에 피해자의 것도 아닌 피의자, 피고인 본인의 혐의 인정 취지 발언까지 있다, 이건 뭐 너무나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사과하면 안 되는 거 알겠고 이유도 알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 어떻게 대처하라는 건데요? 현기증 난다고 빨리 알려주세요. 네, 정답을 말씀드리면요,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전날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주면 됩니다. 방금 상대방이 문자로 사과 요구를 하는 게 증거 채집 활동이라고 했죠. 우리도 이제 이 사건은 얼마든지 사건화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무혐의의 증거를 지금부터 차곡차곡 남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무슨 소리야, 어제 우리 어디 술집 가서 각자 술 한 병씩 먹고 너가 내일 오전 일정이 없어서 시간 괜찮다고 해서 우리 서로 합의하에 같이 있기로 했잖아. 아침에도 너 이제 점심에 약속이 어디여서 일단 집 들렀다 간다고 했고 기억 안 나? 이런 식으로요. 디테일한 내용이야 사안에 따라 달라질 테지만 아무튼 간에 뭐 이렇게 초반에 확실히 단호하게 대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사과의 문자가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초반에 단호한 대처 문자를 했다는 게 오히려 나중에 무죄의 증거로 활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나는 원나잇 해본 적도 없고 원나잇 해봤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단 하나의 메시지는 꼭 명심을 하셔서 관련 사건이 생길 때 제 말을 꼭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합의된 원나잇 후 상대방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항의를 하고 사과를 요구를 해도 내가 아무리 거기에 겁이 나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무서워도 일단 절대 사과를 해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 상대는 이걸 캡처하고 녹취해서 여러분 인생을 박살내기 위한 그런 무기로 활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뭐 제가 뻔뻔하게 남자답지
못하게 잡아떼라는 것처럼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죠. 사실 당연한 거잖아요. 사과는 내가 잘못한 일에만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사람들이 예의가 바르고 평소에 서로 어떻게든 내 잘못 여부와는 상관없이 마찰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의 무게를 사실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여러 부류의 의뢰인분들을 뵙다 보면 중간이 없고 딱 양극단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진짜 자기가 잘못한 일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절대 사과 안 하고 계속 기싸움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만 충돌의 여지가 있으면 일단 사과 발언부터 하고요. 이런 성범죄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후자 쪽입니다. 네이버에 한국에서 절대 섣불리 사과하면 안 된 이유 뭐 이렇게 쳐보시면 사과하고 오히려 날아가는 현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들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형사사건 중에서도 상당히 중하게 처벌받는 편에 속하는 중범죄입니다. 중간간이나 강간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인데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꽤 되는 편이고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있거든요. 그것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니까요. 꼭 고소장이 접수된 사안이 아니라 저렇게 상대 여성이 고소를 한 해 만에 사과를 해라 마라 부릉부릉한 이런 상황만 되더라도요. 일단 주변 변호사님들을 찾아서 상담을 꼭 받아서 함께 대응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런 성범죄 사안은 절대 변호사 상담료를 아낄 사안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 한 줄 요약하면 뭐예요? 원나잇 하고 나서 상대가 아무리 겁을 주고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사과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걸로 절대 상황이 무마가 안 되고 오히려 상대방 손에 나를 해칠 수 있는 칼을 쥐어준 꼴이다. 이럴 때는 오히려 초반부터 단호하게 팩트를 짚어주면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 이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한 궁금증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댓글에 제 연락처 적어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